모두 발언을 하시고 정책위장 수석대변인이 포함되는 회담을 접견실에 가서 비공개로 진행을 하고 회담 총 시간은 90분 내외 모두 발언 시간은 7분으로 발전을 위한 어젠다, 민생과 관련한 부분, 그다음에 정치 개혁과 관련한 부분을 집중적으로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최혜병 특검법도 논의하기로 했고요. 다만 이제 의료 대란과 관련해서는 저희들은 공식적인 의제로 다루자고 얘기를 했고, 우리 박정아 의원께서는 공식적인 의제로는 다루지 말자. 자, 뭐 구체적인 내용 나왔는데 좀 정리 좀 해보죠. 자막으로 좀 보겠습니다. 자, 여야 대표 모두 발언을 7분씩 한다. 그리고 90분간 진행. 일단 형식과 어느 정도까지 할 것인가가 정해졌어요. 모두 발언 7분씩이니까 7분 발언은 꽤 길 수도 있어요. 하고 싶은 얘기 좀 일단 한다는 거죠. 이건 공개됩니다. 그리고 90분간 회담이 진행이 된다. 하나 더 보죠. 그다음에 여야 대표 회담에서 의대 증원 문제는 의제에서는 일단 제외를 했습니다. 그러면은 논의를 안 한다는 겁니까? 근데 그건 아니라 그래요 또. 다음 더 볼까요? 여기 보면 공식 의제는 최혜병 특검, 금투세, 25만 원법 논의 이렇게 좀 있습니다. 다른 내용 좀 더 있으면 보겠습니다. 자, 여야 회담에서 국가 발전한다, 민생, 정치 개혁 논의한다 이렇게 큰 틀을 나왔습니다. 일단 요 얘기했는데 아까 의료 증원 문제 있잖아요. 이게 좀 예를 들어 오늘 이 비서실장들이 내온 설명의 표현은 뭐 의료 개혁이라는 표현도 있었고 그렇게 통상 부자인데 이걸 의료 대란 문제 이렇게 질문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거 내가 얘기했어요. 그래서 여기에는 응급실 문제, 그다음에 의대 증원 뭐 이거 어떻게 하는 문제, 그리고 한동훈 대표가 제안한 내용 이런 문제 다 포함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 정식 의제는 아니지만 여야 대표가 논의할 수 있는 대상이긴 하다. 이렇게 약간 열어뒀습니다. 신현영 전 의원님. 이거 90분 동안 논의가 안 될 리가 없을 것 같은데 논의가 되면 무슨 합의가 나오겠습니까? 당연히 그렇게 해야죠. 지금 국민적인 가장 민생 이슈는 의료 대란입니다. 당장 추석 때 아프면 응급실 갈 수 있느냐에 대한 문제인데 정치가 협상을 통해서 이 꼬인 실타래를 풀어야 되는데 아니 한동훈 대표도 26년 유예안을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그거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도 지지하는 발언을 했고요. 그렇습니다. 모처럼 여야가 같은 의견으로 의료 대안에 대해서 뭔가 대응을 하고 정치가 풀어가보자라는 합의를 내고 그러면서 여야 대표의 회담에 성과를 내는 게 가장 국민들이 보고 싶어하는 모습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한 대표가 약간 대통령실과의 그런 갈등 때문에 꼬리를 내린 걸로 보이는데요. 그런 방식으로 내가 얘기하고 싶은 것만 하고 민감한 것들은 하나씩 빼간다면 지금 한동훈 대표 지난 한 달간 국민들이 많이 실망했습니다. 최상병 특검 왜 이제 얘기 안 하냐? 왜 법안 발의 안 하냐? 제2의 최상병 특검처럼 의료 대란도 한동훈 대표의 뭔가 부실 대응 그리고 무능력을 보여주는 또 과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국민의힘도 적극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는 것 그리고 대안을 어떻게 마련할지 민주당과 같이 적극적으로 논의하면서 회담이 90분 끝나고 나면은 합의 발표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 문제요, 이른바 의료 대란 문제 또는 응급실 의대 정원 문제 이게 뭔가 여야 대표가 의견 일치부에서 그게 합의문에 들어갔다고 가정을 해보겠어요. 아직은 모르겠습니다만 합의문이 작성이 되면 거기에 그 내용이 들어갔다고 하면은 이거는 대통령실에서 어떤 반응을 보이겠습니까? 지금 한동훈 대표와 본인이 63%의 지지를 받은 여당의 당대표라고 강력하게 얘기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은 국민의 민의를 대비해서 할 말을 하겠다라는 그 리더십을 그대로 가져가지 않으면 대통령실과는 당연히 각을 질 수밖에 없죠. 지금 한동훈 대표가 칼을 뽑으려고 하다가 다시 넣으려고 하는 모습이거든요. 국민들이 그런 모습을 보면서 한동훈 대표에 대한 실망을 하고 있는 겁니다. 대통령께서 이 의료개혁은 변함없이 추진하겠다고 했을 때 방법론에서 이런 피해자가 속출한다면은 정치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보완하고 목소리를 낼 수 있다는 거를 보여줘야 우리 국민들께서 정치의 효용감, 아 한동훈 잘 싸우네, 할 말 하네. 그리고 정치적으로도 이제 많이 성장했네. 라는 긍정의 그런 평가를 해주실 거기 때문에 이번에 여야 회담에서는 한동훈 대표는 그런 부분을 보여주지 않는다면 안함만 못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홍석준 전 의원님. 일단 정식 의제는 아니에요. 이 의료 관련된 이 문제가 정식 의제는 아닌데 논의 대상은 될 수 있다고 지금 열어둔 상태예요. 그렇다면은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당연히 이 얘기를 꺼낼 테고 논의가 이루어질 것 같은데 이 자체가 지금 대통령실에서는 불편한 거 아닙니까? 예, 저는 여야 대표 회담에서 의대 정원은 좀 왠지 좀 아기가 잘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여야 대표가 만나는 것은 결국은 정치적인 문제, 국회 운영 문제 그리고 그걸 통한 어떤 법안을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에 어떤 국회에서 해야 되는 어떤 사항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예를 들면 뭐 정치개혁 같은 경우는 뭐 지구당 어떤 부활 문제라든지 그리고 또 민생 어떤 입법의 뭐 25만 법이라든지 뭐 검투세라든지 또 뭐 정치적인 이슈가 있지만 뭐 재빙 특검이라 이런 어떤 법이 국회에서 통과되는 어떤 법의 사항은 당연히 여야 어떤 대표의 어떤 회담에 당연히 의제가 돼야 되지만 이 의대 정원 문제는 그런 어떤 법으로 지금 현재 뭐 국회에서 통과시키고 말고 이런 어떤 사항은 아니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과연 여야 대표 회담이 만나서 이렇게 논의를 해야 될 것인가는 저는 조금 의문스럽습니다. 저는 이 문제는 여야 간에 사실은 좀 생각이 뭐 일부 좀 다른 부분이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민주당도 문재인 정부 때 의대 정원을 추진했지 않습니까? 예. 물론 그때 당시에 코로나 어떤 전국 문제, 그다음에 또 두 번째 그때 그 큰 이슈가 된 게 공공의대 문제입니다. 공공의대로 입학을 한 그 의대생들은 지방에만 있어야 된다. 이런 것들이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어떤 두 가지 이슈 때문에 결국은 이제 중간에 이제 자초를 하게 되는데 어쨌든 민주당도 의료개혁의 가장 중요한 어떤 방향이 의대 정원이라는 것은 과거 문재인 정부 때 동일한 사항인데 지금 있던 그 의료계에서 지금 이제 그 반발을 통해서 지금 한다고 해서 무조건 지금 이제 그걸 다 윤석열 정부가 하고 있는 의대 정원을 다 접어라 이렇게 저는 주장한다든지 보는 시각에서는 과거에 어떤 민주당의 어떤 그 입장을 스스로 뒤집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듭니다. 요거요. 제가 최경철 의원과 수영조 소장님께 똑같이 질문 좀 들어볼게요. 한 1분씩 제가 각각 드려보겠습니다. 한동훈 대표가 이 의료 문제는 의제에서 뺀 거예요. 빼길 원했던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최경철 편집이요. 이게 당대표끼리 만남이 거의 십몇 년 만에 예전에 황우여 대표하고 김한길 대표하고 만난 지 뭐 십몇 년 만에 만나는 것인데 그만큼 중요한 의미 있는 자리인데 이게 논쟁이 너무 벌어져서 결론이 나기 어려운 것을 갖고 들어가 버리면 결국엔 알맹이 없이 속빈 강정으로 끝나기 쉬우니까 이제 여야가 너무 싸우니까 좀 접근 가능한 것부터 좀 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 저는 이렇게 접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생각도 여당 대표는 가져야 됩니다. 9월부터 국회는 뭘 해야 됩니까? 이제 국감을 해야 되고 예산국회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 것들을 이제 여야가 어떻게 할 건지 국감 매일 싸우고 이상한 뭐 관계없는 기업인들 불러서 망신 주고 이런 국감 하지 말고 예산국회는 긴축을 할 것인가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큰 방향을 잡는 국회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지 국회와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을 자꾸 찾아버리면 결국에는 결과는 없고 보여주기식 정치 쇼밖에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논의의 범위를 좁혀야 된다. 그래야 결론도 얻을 수 있고 그래야 국민들이 국회에 대한 신뢰도 가질 수 있다. 그래야 이 정치인들 저분 두 분 당대표도 롱런할 거 아닙니까? 저는 이번만큼은 여야가 합의 가능한 것들을 의제에 올려서 이렇게 너무 논쟁적인 의료나 이런 최상병 특검이나 이런 거 올려버려서는 결론이 안 난다는 거죠. 저는 논의의 범위를 좁혔으면 좋겠습니다. 정주 의원님, 앞서서 이 후년도 의대 정원 늘리는 거를 유예하자라고 한동훈 대표가 제안한 거잖아요. 그게 이제 시작이 된 건데 그거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는 사실상 동의한다 그랬거든요. 근데 이번에 이 의제가 공식적으로 채택은 안 됐지만 대화 가능성은 열려 있다, 대화할 수 있다라고 지금 나온 거예요. 네. 근데 의제에서 한동훈 대표는 이재명 대표가 이번 화답을 한 셈인데 이걸 왜 의제 채택에는 반대를 했을까요? 그러니까 이번 의제에서 표면적으로 빠진 거는 민주당이 국민을 배려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한동훈 대표가 이거를 야당과의 의제 설정으로 하면 모양새가 대통령과의 지금 갈등을 겪고 있는 꼴인데 예. 이거를 야당의 힘을 빌려서 대통령실과 각을 세우면 마치 야당과 손을 잡고 그렇죠. 그런 부분들을 고려를 해서 국민의힘이 이걸 좀 빼자고 한 것 같은데 표면적으로 빼는 것이지만 이거는 뺄 수가 없는 의제입니다. 곧 추석이 다가오고 응급실에서 국민들께서 뺑뺑이를 돌면서 생명의 위태로운 상황에 처해지고 있기 때문에 이건 여야가 공히 이 문제에 대한 해법을 제안을 해야 돼요.
이 대통령실을 압박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이 가장 큰 따지고 보면은 이 결과를 기다리는 국민적인 이슈가 될 것이고 나머지는 뭐 그동안 최병 특검이나 금투세 25만 원 지원법, 그다음에 전기세 뭐 바우처 같은 부분들은요 세세하게 남겨둘 부분은 이미 정해졌어요. 금투세하고 최병 특검은 미완으로 밀어놓을 것이고 나머지 25만 원과 전기세 부분들 이런 부분들은 이제 동의가 될 것인데 핵심은 이 의대 증원 부분들을 여야 간에 어떤 합의해서 어떤 정부 압박의 결론이 나올 것이다. 예, 그 정도로 좀 아마 합의가 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일요일에 열리는 여야 대표회담 과연 어떤 결과가 나올지 그날 하루 종일 관심의 대상이 될 것 같네요.